은하수 28일 지난날을 희상하며 오늘의 글 제목은 어른들은 내가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한 욕을 한다 입니다. 누워서 매일 천정과 벽을 바라보는 기근이 일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고 고독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살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것입니다. 혹시 벽지를 뜯어먹으면 허기가 조금은 채워지지 않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물배 채우기 너무 많이 하여 질려버렸습니다. 가족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일하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애틋히 아이고 벽지는 정말 맛이 없다. 벽지를 뜯어서 조금 씹어 보았습니다. 맛이 시기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뱉어버립니다. 아주 야릇한 맛입니다. 뼈를 다치면 몇 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는 기근이 참으로 힘들고 곤욕스럽습니다. 고독하고 처량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생활입니다.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천정에 힘없는 눈망울을 고정한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 미래도 없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너무 처량할 때는 소리를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불쌍하고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한스럽고 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강했습니다. 10살 이후로는 가족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가족도 없었지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울었구나. 아파서 울었니? 배고파서 울었니? 때로는 어머니 누나가 눈치를 채고 물어봅니다. 붉어진 눈두덩이 숨기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아니야 안 울었어. 내가 잘못해서 눈에 무엇이 들어간 모양이지 뭐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일부러 눈을 부빕니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병신으로 태어났다. 너는 우리 집 십자가다 십자가요. 하고 어머니는 구박을 합니다. 전생 십자가라는 말 정말로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싫었고 가족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구박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환장했겠다. 전생이란 놈은 무엇이고 십자가란 놈은 무엇인데 매일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분노를 삼키고 했습니다. 전생,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생과 십자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나한테 온 모양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모양이다. 이놈들을 떼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전생과 십자가만 몸에서 찾아서 떼어버리면 몸이 건강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두세 번 옷을 벗고 몸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도 했고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생과 십자가만 떼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세밀히 살펴보았지만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창피하니까 차라리 네가 얼른 죽어버리면 좋겠다. 너만 죽으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것이다. 하복고 거북한 말로 어머니는 구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한 모멸감으로 머리가 쭈삣거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 빨리 죽을게. 오늘이라도 죽을게. 내가 죽으면 엄마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엄청 좋아할 것이다 하고 중얼거리고 했습니다. 죽을 결심도 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을 때는 슬며시 밖으로 나가서 풍물이 진 곳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구박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돼서 가슴에 박히고 했습니다. 지근이는 뼈를 다쳤을 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박을 받을 때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울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했습니다. 불구자 병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토록 심한 구박을 하는 것일까요? 손님이 와서 극단적인 말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에게 거북한 말을 하여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근이는 손님에게 당하고 2차로 어머니에게 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청객으로 심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욕쟁이가 된 것입니다. 기근이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손님이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가시방석이 되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인권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우가 있는 가정은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무조건 건너방에 숨겨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왔다가 가는 날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져 있으면 구박을 받아야 하고 평소와 같으면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죽여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2-3번, 아니 5-6번 보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미워하기만 하던 어머니에게 고개를 까웃거리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귀한 일이요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아이고 너무 아파,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 하고 자신도 모르게 시음소리를 내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불쌍하여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 것입니다. 다쳤을 때 때로는 힘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아이고 너무 아파 죽고 싶어 하고 중얼거리고 한 것뿐인데 그 모습이 어머니는 안타까웠던 것이 모양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파도 고통을 덜어줄 수 없기에 어머니는 소리 죽여 울고 한 것입니다. 손님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아파서 죽어도 불쌍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싫어한다. 내일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한 구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이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한바탕 녹두리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 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들이 너무 아프다고 죽고 싶다고 시음을 합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나이인데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에구 얼마나 아플까. 에구 불쌍하다. 에구 연병하게 왜 와서 속을 뒤집어 놓고 지랄을 하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기근이를 떠나서 손님을 향한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불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구박을 많이 했던 어머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국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 울고 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요 어른들의 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어머니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구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나 때문에 운다. 왜 나 때문에 우는 것일까? 그런데 왜 나만 구박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머니가 울만한 이유는 없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기근이도 마음이 갑자기 슬퍼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왜 갑자기 새로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신비한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생각이 깊었네.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어머니 마음을 알았으면 왜 죽기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도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겪는 것이 지겨웠고 구박당하는 것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죽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데 나도 정말로 엄마 자식이 맞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혹시 엄마가 울어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생,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지 못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날은 TV나 언론을 통하여 자살 소식을 종종 접하지만 그 당시에는 라디오는 물론 신문 한 장도 볼 수 없었던 촌마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지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기근이는 글도 모르던 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너는 불구 자라 사는 게 힘들지? 뼈가 부러지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너에게는 복일 것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 해. 어느 형제가 너를 밥 먹여주고 같이 살아주겠니?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잔인한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른들은 내가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한 욕을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말 뜻은 잘 몰랐지만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도 이기지 못하는 가련한 아이, 한마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29회에 계속됩니다.